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과 함께합니다.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최종길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이렇게 녹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영광이고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6월 6일이에요. 예,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에 좀 걸맞은 예. 주제로 또 이야기를 갖고 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윤동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시인, 네. 민족 시인이 있는데, 뭐 윤동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윤동주와 아주 절친했던 송몽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송몽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예. 송몽규라는 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전에 그 동주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예, 그 그렇죠. 송몽규라는 인물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저도 예. 더 열심히 보고 더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송몽규에 관련해서 예. 또 판결이 있어요. 판결문이 있는데 오늘은 예, 예, 그 판결문이 판결문을 있습니다. 보면서 송몽규를 이렇게 따라가 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럼 먼저 예. 송몽규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사전에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송몽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윤동주에 대해서 좀 따라가면서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윤동주는 이제 1917년에 만주에서 태어났었죠. 특히 이제 한인들이 많이 이주해 있던 네. 간도의 화룡현 명동촌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예, 송몽규도 역시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917년 9월 달에. 예. 한 서너 달 정도 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송몽규가 윤동주에 비해서는 형이고. 사촌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친구처럼 어려서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일본 유학까지 같이 가는, 그래서 일본에서 또 같이 생을 마감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예. 몸은 둘이지만 하나로 쭉 살아왔던 정신적인 동반자라고도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인삼각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송몽규는 은진중학교라는 학교, 뭐 지금의 중학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니던 35년 4월 달에 사실 그 김구가 광복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중국 중앙 육군 군관학교 라는 곳에 들어가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윤동주는 그런 이력들은 잘 보이진 않고요. 네네. 예, 그냥 이제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웠다면은 그보다 송몽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행동하는 행동파 젊은 청년 행동가. 예,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한 1년쯤 뒤인 1936년 3월 달에 독립운동 관련 뭔가 혐의 또는 운동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다가 네네. 결국은 일본 경찰도 석방시켜주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뭐라 그럴까요? 송몽규는 네. 일본 경찰의 조금 감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블랙리스트였다라는 예, 그렇죠. 이야기였던 거죠. 예. 두 사람은 사실 대학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네. 우선 대학을 연희전문, 경성에 있는 연희전문으로 입학을 합니다. 네네. 사실 뭐라 그럴까요?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송몽규가 조금 더 활동적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액티브한 인물이었던 그렇죠. 건 뭐 사실이겠네요. 예. 예를 들면은 송몽규는 그 연희전문 다니던 시절에 네. 한국문학 동인지를 간행한다든가 또는 문학풍평회를 뭐 개최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문학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두 사람 다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당시에
21년 정도가 되면은 뭐가 실시되냐 하면은 징병제도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비판, 그다음에 교토에서 유학하고 있던 여러 조선인들과의 여러 가지 그 한국어 관련된 공부, 예. 문학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송몽규가 교토에서 어떤 활동을 더 많이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좀 두 사람이 네. 일본 유학까지 가게 된 배경과 내용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예.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주시죠. 우리 예, 청취자들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문제 예. 하나 내주실 텐데 예.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예. 지역 인문학센터에서 준비한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자, 예. 문제 주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917년 만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와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은진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도 받았고요. 독립운동 관련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던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일본은 교토 제국대학 사학과에 유학을 가서 교토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일본 관원에게 체포되어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간식입니다. 자, 정답을 보내주시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정답은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삶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때론 사는 게 허무하고 무기력할 때 당신의 육첩방을 밝혔던 등불을 기억할게 난 왜 느끼지 못하고 배우려 했을까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그에겐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나아가야지 흙으로 덮여지지 않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꿈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비판이나 비아냥이 싫어 머뭇거리더니까 뒤돌아 걸어가는 시대 뒤에 고개 숙인 내가 밉다 나 한국인 나 한국 사람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촛불 위에 바람 잃어버린 이름과 날아오는 서름과 죄책감이 섞인 철이 내 자화상 왠지 모르고 위로도 겨우겨우 일어나 딛는 어린아이의 걸음마 오늘 밤은 어둡게 당신이 쓴 시가 별이 돼 광장 위를 비추는 빛이 되네 비추는 빛이 되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하나 둘셋
만주에서 일본까지 쓰여진 삶의 궤적을 따라 내 맘도 천천히 쫓아 걸어가지 누구의 덕이기에 나는 내 나라와 이름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대는 정정당당했던 작지만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최준길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답 바로 좀 공개를 해주시죠. 오늘 정답 뭡니까? 예, 그 인물은 바로 송몽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선정해서 저희가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드리고 또 홈페이지에 정답자를 게시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정답의 인물이었죠. 송몽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신다면요. 송몽규와 윤동주가 일본 경찰에 구속되었고 치안유지법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느냐 네네. 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0년대 초반의 상황들을 잠깐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1941년 12월 달이 되면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러면서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네. 많은 젊은 학생들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1943년 3월 달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8월 달에 이 징병제가 조선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교토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 가지 이 모임도 가지고 징병제에 대한 비판도 하고 하는 모임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 43년 7월 달에 송몽규가 먼저 체포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4일 뒤인 43년 7월 14일 날 네. 윤동주도 같이 체포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같이 체포된 사람이 고희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송몽규, 윤동주, 고희욱 이 세 사람은 같은 건으로 같이 체포되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두 사람은 44년 2월 22일 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같이 체포되었던 고희욱은 네네.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기소 이후로 네. 석방되게 됩니다. 석방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죠. 네. 윤동주는 치안유지법 5조로 징역 2년, 그 다음에 송몽규는 동일한 치안유지법 5조로 징역 2년 이렇게 네. 받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체포되어서 마지막 판결이 나오기까지 구류로 있던 기간이 있는데 그 구류를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데요. 그래서 윤동주 같은 경우는 구류 120일이 징역 2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송몽규는 이 구류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감옥 생활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은 동일한 건으로 체포된 두 사람이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느냐라고 그럼 송몽규겠네요. 본다면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판결문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윤동주의 판결문을 보시면은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동주는 송몽규와 더불어서 일본의 징병제를 비판했고 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과는
조선어 과목을 폐지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송몽규의 판결문을 보면요. 송몽규는 윤동주에게 징병제 비판의 이야기를 했다. 즉 송몽규가 윤동주에게 가르쳤다. 내지는 징병제 비판의 사상을 또는 내용을 주입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판결문 내용으로 본다면요. 동일하게 송몽규는 고희욱에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네네. 체포되었다는 고희욱에게 조선 독립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역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역시 동일한 건으로 체포된 송몽규, 윤동주, 고희욱 중에 네네. 가장 주범이 누구냐 하면은 송몽규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훨씬 더 무겁게 취급받아서 미결 구류 120일은 송몽규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윤동주는 종범이니까 송몽규가 주범이고 윤동주는 종범이니까 윤동주에게는 적용했다. 일본의 이렇게, 재판에서는 그렇게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송몽규가 어려서부터 훨씬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갔을 때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한국의 독립, 조선의 독립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 송몽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고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또 6월 6일 호국의 달 현충일입니다. 예. 오늘 이 송몽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예. 이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배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수님? 무엇보다도 사실 그 두 사람 다 1990년대 와서 건국 공로 훈장을 받게 됩니다. 네네. 특히 윤동주는 1990년에 건국 공로훈장, 독립장을 받게 되고요. 네. 송몽규는 한 5년 정도 늦게 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게 되는데요. 네네. 애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네네.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송몽규라는 우리 이 애국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네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하면 그 교과서에서 배운 인물들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예. 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서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예. 그 외에도 예. 그 외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 중심적인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기억하고 예. 그 사람들의 어떤 넋을 기리고 예.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차원에서 오늘 예, 들고 예, 오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최종길 교수님과 함께 송몽규에 대해서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